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재가 나올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코인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리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리플이 호재 대비 상승보다는 하락 자체가 많이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단기 조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리플 중요한 내용과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세계 32개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최신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서 블랙록의 전무가 2018년에 내놨었던 XRP의 32달러 가치평가 논문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자면은 비트코인의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6분의 1에 해당하는 32개국이 현재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투자 허용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라거나 연금 투자라거나 정부 보유라거나 아니면 심지어 전략적인 준비금 편입까지도 이런 범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고자 하는 움직임들, 활동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투기 자산이 아니라요. 국가가 다룰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올라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입구 역할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자산인 거죠. 각 나라에서 다루기 가장 쉽고 또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확립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실제 금융 인프라라거나 은행 간의 결제라거나 외환송금, 기업 대금 결제 같은 이런 실제 사용 생활에서 비트코인을 곧바로 쓰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속도나 확장성,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눈치 빠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한 뒤에 내부를 채울 수 있는 자산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리플 XRP 같은 브릿지형 자산들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제도 변화가 실제로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알고 계시는 ISO 2002 전환인 거고 국제 결제망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올해 11월 22일을 기점으로서 기존 MT 포맷을 종료하면서 ISO 2002만 남기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죠. 미국 연준의 페드와이어, 유럽의 주요 은행들도 모두 ISO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의 배관이 몇십 년 만에 송두리째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고 그 배관에 과연 어떤 자산이 연결되느냐 이게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XRP는 이미 ISO 2002 호환 자산 중에 대표적인 자산으로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블랙록의 전무 로버트 미치니 그리고 스탠퍼드의 수잔 A씨 교수가 지난 2018년 당시 발표한 논문 내용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드물게도 암호화폐를 단순 주식이나 원자재 정도가 아니라요. 가치 이동과 부의 저장이라는 이런 화폐의 본질적인 역할로서 분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불과 7년 전 논문인데 엄청난 핵심 변수들이 있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예상 거래량, 평균 보유 시간, 저장 수요나 총 공급량, 할인율 등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수요 추정하고 또 공급으로 나눠가지고 적정 가치까지도 산출을 했어요. 여기서 XRP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6.37달러에서 최대 32.91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말씀드리자면요. 하루 결제 거래량이 1,900억에서 5,600억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15에서 30% 수준, 그리고 8.5% 정도의 할인율입니다. 여기서 32달러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꿈 같은 숫자가 아니라요. 조건부로 도달 가능한 적정 가치라는 거고 XRP 유통량을 약 550억 개 정도로 잡았을 때 32달러일 때 시가총액은 약 1.76조 달러입니다. 하루에 5,560억 달러 결제가 리플 레저를 통해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시가총액 대비 회전율은 약 0.32 정도인데 이게 결제 자산으로서 이 정도 회전율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은 역할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가격도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아직 멀은 거는 사실이에요.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가지고 논문의 예측 범위를 뛰어넘었죠. 하지만 XRP는 미국 SEC와 소송에 묶여가지고 아직까지도 3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논문이 가정했었던 리플의 ODL 시스템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또 리플은 그 사이에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런 다른 분야로서 확장을 했고 시장 점유는 논문이 가정한 속도에 비해서 더디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논문이 제시한 것은 단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때 열리는 바로 그런 큰 문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32개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들이면서 ISO 2002라는 인프라 전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조건 중에 일부가 천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역할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XRP가 실제로 결제량을 얼마나 흡수를 하는지,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라우팅하는지, 규제 명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를 체크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도 시나리오를 나눠야겠죠. 논문도 성공 확률 25%가 정했을 때 1.59에서 8.23달러라는 중하단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즉 상중하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달력과 숫자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2025년 11월 22일 ISO 전환, 그리고 리플의 분기 리포트, 거래량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는 체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도 항상 체크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데이트 나오는 경우에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는 비트코인으로 문을 열고 있죠. 제도권이라는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고, 근데 방안을 채우는 거는 결국에 실제 사용 가능한 자산들이겠습니다. XRP는 ISO 2002 전환, 그리고 브릿지 자산이라는 구조적인 포지션에서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거고, XRP 32달러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부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역할과 구조라는 거. 비트코인이 문을 열 거고요. 그 XRP가 방문을 채운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될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현재 시점 가장 뛰어난 초강력 인공지능 8개 모델이 공통으로 꼽은 2025년 4분기, 현재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유망 암호화폐 5종목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리스트만 나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왜 이 코인들을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 투자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가 클로드, 챗GPT, 그록 같은 이 엄청나게 뛰어난 상위 모델들 8개에 대해서 올해 4분기에 가장 주목할 디지털 자산 5개를 꼽아달라,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놀랍게도 모델 대부분이 같은 코인을 꼽았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XRP인데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인공지능들이 학습한 데이터랑 이 시장 트렌드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ETF인데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기관 자금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 FBTC 같은 이런 ETF들의 순유입과 순유출 데이터를 봤을 때 하루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들의 흐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ETF 자금이 떠난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피델리티 쪽에서 빠져나간 돈이 블랙록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 기관은 시장을 버린 게 아니라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ETF 순유입이 3거래일 이상 연속 플러스 전환되는지, 하루에 수억 달러 규모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단순하게 스마트 계약의 왕이라는 서사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실제 거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 현물 ETF가 출범된 이후에 이더리움 거래량 중에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몇 달 만에 3%에서 5배, 15%까지도 뛰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힘이 거래나 거래소 호가창이 아니라 ETF 창 환매 자금으로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옛날처럼 온체인 이슈 하나에 급락하던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기관 자금들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솔라나입니다. 늘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요, 이제는 실제 데이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일간 활성 주소, 그리고 24시간 덱스 거래 대금, 트랜지션 숫자 같은 이런 지표들이 Q4에도 유지 확대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최근에 솔라나는 NFT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 디파이 유동성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지표들이 꺼지지 않고 버텨준다면요, 인공지능 모델들이 꼽은 확장성 서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용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체인링크예요. 오라클 네트워크 그 이상인데, 최근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를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에 따른 체인링크 CCIP가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권, 부동산
주식 같은 이런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반드시 신뢰가 가능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체인링크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은행이라거나 자산운용사가 체인링크 기반 RWA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오면 곧바로 가격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리플 XRP입니다. XRP의 대표적인 강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규제 명확성이겠죠. 미국 SEC랑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법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급 인프라 결합인데요.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 수탁기관으로서 BNI, 멜론 같은 이런 글로벌 은행을 선정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토큰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제도권 자금들 그리고 암호화폐 인프라가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SEC가 ETF 상장 심사 절차까지도 대폭 단축시켰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 바로 XRP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이 막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승인 일정까지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도권 진입 경로가 분명히 열렸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그리고 XRP까지 서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금을 쏠렸다가 내뺐다가 하는 이런 치열한 로테이션 장세,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세에서 우리 신사 채널의 대응 전략은요. 결국에 숫자를 따라갈 거예요. 말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눈으로 직접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 추세, 이더리움은 ETF 거래 비중, 그리고 솔라나는 온체인 트래픽, 체인링크는 RWA 관련된 공식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는 RLUSD랑 은행 연계 확대와 XRP ETF 진척 여부들, 이런 지표들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8개 모델들이 공통으로 꼽은 5개 코인, 이게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 ETF 확장성 그리고 실제 사용 규제 명확성까지 이 시장의 중심 서사가 이 5종목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분기 같은 경우는요, 일방적 우상향이 아니라 이벤트마다 자금이 몰리고 빠지는 빠른 순환배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한마디로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될 거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상승만 한 장세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이런 서사들 따라가시기보다는요, 실제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온체인 흐름들, 그리고 추세가 꺼지지 않는지를 반드시 그때그때 체크하시면서 이런 습관들을 반드시 가지셔야지만 내 자산을 지키면서 추가 수익 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재밌는 사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에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몇 개인지 아시나요? 지금은 하루에 단 450개 정도의 비트코인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날은 이렇죠. ETF들이 450개의 3배에서 4배 이상 하루 만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물량보다도 오히려 ETF 자금들이 더 큰 많은 비트코인 물량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현재 수요 균형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숫자로서 확인되는 공급 부족 자체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클 셀러 측에서는요, 이 CNBC에서 했던 말들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매수 기업이 약 180곳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180곳에서 하루에 매수하고 있는 물량, 이게 비트코인 채굴 물량을 이미 넘어서는 속도, 엄청난 속도로서 쓸어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ETF 자금 데이터를 봤을 때요, 하루에만 미국 현물 ETF들이 1620개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어요. 당일 채굴 공급의 3.6배를 시장이 흡수했다라는 거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가장 단순한 공식이 그냥 온체인 데이터로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실현되는 순간이겠죠. 그렇다면 왜 기업 수요가 올해 들어가지고 더 강력해졌을까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회계 기준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FASB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공정가치로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만 손실을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재무제표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채택 장벽들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게다가 공급 측에서는 채굴자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반감기 이후의 해시 프라이즈, 즉 채굴자의 단위당 수익성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 거고, 채굴자들이 버티기 위해 가지고 일부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구조이기 때문에 대량 매도 이후의 시장은 오히려 물량 소화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전체 시장을 지탱하는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들어가지고 이들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 구간을 근접을 했고 최근에는 분배를 멈추고 다시 축적 조짐을 보이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리랑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신호인 거고 비트코인이 30일 내재 변동성은 올해 여름에 2년 만에 저점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깨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낮을 때는 스프링이 압축되는 단계인 거고 다시 변동성이 깨어날 때는 방향성 있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세일러의 전망 자체가 이런 시장 구조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코인시어즈 집계에 따르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디지털 자산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약 19억 달러, 그중에 비트코인만 9억 달러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 국면에서 이 유동성들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들어오는 모습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물론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ETF가 순유출로 전환되는 시기가 왔을 때 공급 우위가 깨지면서 단기 가격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채굴자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강제 매도,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의 하방 해지 증가 자체가 단기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하루에 450개의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된 공급 속에서 ETF랑 기업 수요가 때때로 이런 것들을 몇 배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로서 기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또 중장기 보유자는 여전히 물량을 지켜주고 있어요. 변동성은 깨어나고 있고 거시 자금은 다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힘이 세일러가 말한 연말까지의 상승세의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은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그림에서 수요 우위가 확인되는 한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의 원칙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데이터 기억해 주시면서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 구조의 힘으로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수급과 제도 변화 그리고 온체인 시그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재가 나올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코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저는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고 리플은 늘 좋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가격은 그러지 못한 걸까요? 이런 의문들 수없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호재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철수까지도 알고 있는 이런 전부 다 아는 호재는요. 사실상 큰 호재로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기대치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학생이 시험에서 당연히 100점을 받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한다면은 그가 정말로 100점을 받아도 특별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실수로서 99점 받으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도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고 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머리로는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욕심 때문에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라는 데 있는 거고 호재가 많을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걸 알면서도 막상 호재 발표 전에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 지금이 고점 같긴 한데 이거 분할 입절해야 되나? 이러다가도 욕심 때문에 매도를 밀어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가 발표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어떨까요? 또다시 그때 팔 걸 이런 후회가 반복이 되시겠죠. 이 패턴이 똑같이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은 늘 이번에는 다를 거라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거고 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는 악순환 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트 분석과 RSI 지표, 파월이라거나 트럼프의 발언들 공부해야 될 핵심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핵심은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 욕심을 다루시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매매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의 본질은 실속인 거고 작은 수익이라도 지킬 줄 아는 마음가짐이 없으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목표 타점, 비중을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로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지만 이 투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매매하셔라. 건강한 원칙 매매하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셔라.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지킬 거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